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100세 시대 나를 사랑하는 방법 디톡스이거든요.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의 한 방법으로 디톡스에 대한 관심 또한 아주 폭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직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이분의 10주기였거든요.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지난 삶을 회상해 보시면서 남겼던 많은 글들 중에서 일부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읽어볼게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건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삶이라고 하셨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건강에 관련된 책을 내가 진작 건강할 때 읽지 못했던 게 후회된다는 말도 남기셨어요. 이분에게 건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애플 창립자이시죠. 인류의 문명을 바꾸었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지금 우리 곁에 없는 이분이 56세라는 정말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남긴 이 말들이 더 가슴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 산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100살도 모자라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세 이상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건 오랫동안 아프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유병장수와 무병장수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아프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뇨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천만도 모자라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정말 건강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사는 동안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 몸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아파트나 최고급 외제차, 그리고 이태리 명품 백보다 훨씬 정말 더 훨씬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나의 일생 동안 내 몸을 쓰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넣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건강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현대의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픈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학이 발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수술법이나 치료법, 약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진단하는 기술도 되게 뛰어나는데 왜 아픈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특정한 질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주위를 둘러보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사시사철 감기와 알레르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 또 자도 피곤해서 커피를 달고 살고 그 와중에 지친 위장은 하루 종일 또 소화시켜야 하는 악순환이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덤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의 결과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불편함을 가진 환자에게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환자는 자신의 병을 그냥 현대 생활의 일부로 여기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그냥 나이 먹으면 조금 불편한 게 당연한 거야. 내일 되면 괜찮겠지? 점점 좋아지겠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훨씬 더 활기차고 맑은 정신으로 살았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늙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몸과 마음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버텨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눈치채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셀프 체크리스트인데 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세요. 매년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걸리는 편이다. 두통이 자주 있다. 식후 속이 더부룩하다.
잠을 잘 못 잔다, 근육이 아프거나 경직되고, 의욕이 없고 피곤하다. 요즘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정신이 흐릿하다. 뭔가를 잘 잊어버리고 집중하기 힘들다. 냄새에 민감하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당장 병원을 내가 뛰어갈 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가끔 아니면 또 자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지금 열심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그런 불편함을 갖고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몸에 불편함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독소 때문인데요. 바로 앞에 장표에서 본 그 리스트는 내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걸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난 해당되는 게 제법 많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슬프지만 내 몸에 독소가 아주 많이 쌓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대요. 숨만 쉬어도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 물질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독소는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고 만성염증은 결국 질병이 되어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해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을 모두 독소라 하거든요. 크게는 외독소, 내독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 외독소, 그리고 내 몸 내부에서 생기는 것을 내독소라고 해요. 외독소는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음식으로 섭취되는 독소가 제일 많거든요. 일회용품 속에 있는 환경호르몬, 식품 첨가물, 농약, 수은, 트랜스 지방 같이 나는 그냥 밥을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독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세포들이 대사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독소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길 수밖에 없는 독소인 거죠. 활성산소, 요산, 호모시스테인 등이 여기 포함되고 있고 내독소는 과식이 주 원인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볼게요. 독소란 우리 몸에 축적되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는 대부분 음식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속에 수많은 화학 첨가물을 비롯해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생선에 많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화학 비료 속 유기 화합물들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우리가 왜 합성식품, 인스턴트 식품이 안 좋냐 하면은 합성식품에는 그 방부제 이런 게 많아요. 첨가료가. 그게 다 우리 몸에서는 해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에 부담이 되고. 삼각김밥, 컵라면, 냉동식품 등엔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두 끼의 식사를 이런 음식들로 때우는 두오신 하루에만 3-40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 셈이죠. 가공 과정이라든가 또는 보관 과정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그런 물질이 문명의 사람의 손장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물질들은 나하고 친화력이 없는 물질이거든요. 그런 물질들은 해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도구로 되는 거죠. 독소는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과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혈관을 따라 이동해 세포를 통과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과식은 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으셨나요? 좀 더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한 음식을 찾진 않으셨습니까? 조미료에 일단 길게 자신 것 같고요.
우리의 입맛까지 바꿔버린 위험한 음식들. 그로 인한 몸속 독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25kg.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당신. 맛없는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속 독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잘 보셨어요? 영상으로 보시니까 엄청 쉽게 이해가 되시죠?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혹시 비 온다고 삼겹살에 소주 드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먹은 3분의 1은 당신을 살게 하고 당신이 먹은 3분의 2는 유사를 먹여 살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먹었던 집밥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집밥 해주고 싶지만 편리함과 타협하는 날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내가 힘들게 시간과 정성을 써서 식사 준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너무 맛있고 너무 멋지게 편하게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반찬 가게 가면 10,000원이면 진짜 몇 가지나 반찬을 살 수 있고 맛집 검색해서 배달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대기업에서 만드는 건데 문제 있는 걸 팔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먹고 살아. 그게 아니라 편리함을 누리고 살지만 그 편리한 음식 속에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여러 식품 첨가물들이 있다라는 그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대로 인정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의사까지 먹여 살리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 내가 뭘 먹었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뭘 먹였구나 정도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함에도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독소에 노출되기 때문이거든요. 수많은 이런 독소들을 알면서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안 먹고 살아가는 게 정말 불가능한 시대라면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오더라도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고 있어야지 100세 시대에 더 현명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체 내에 이렇게 축적되었던 독소를 빼내는 것을 바로 해독, 디톡스라고 하거든요. 내 몸에 디톡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는 건 평생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유해 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하는 능력, 자가 치유력을 올리는 게 디톡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평생 건강하고 싶다면 디톡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보물상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병을 고치는 힘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클린이라는 책의 일부분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부적인 지능으로 움직이는 당신의 몸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해독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활기 넘치는 행복과 장수라는 보물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 덕분이다. 삶의 매순간 일어나는 기본적인 디톡스 모드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공식이다. 만약 이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폐물이 쌓여서 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해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흔한 결과 중 하나가 염증이다. 현대의학은 만성염증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자가면역장애 등의 공통적인 원인임을 밝혀냈다. 독성으로 인해 생활이 위험해지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분은 줄어들고 삶은 점점 바쁘게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위대한 해독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리고 말았다. 바로 지금이 과부하에 걸린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구출해야 할 때라고 하네요, 책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몸의 해독 프로그램을 구출할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 몸의 예산은, 에너지 예산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 우선 사용되고 나서 해독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사용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독할 시간이 부족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영양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님이 만든 이 클린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시중에 정말 많은 해독 정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가장 효과가 높고 안정성을 검증받은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해독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지방 속에 있는 독소가 흘러나오는 배출 단계, 두 번째는 중화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간 디톡스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배설 단계, 장 디톡스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엄청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 장에서 반드시 동시에 디톡스가 이루어져야지만 완벽한 해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간 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은 대부분 지방에 축적되어 있거든요. 내 몸에 어디에 독성 물질이 가장 많은지 한번 만져보세요. 많으시죠? 그래서 해독이 되려면 제일 먼저 지방이 분해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무조건 굶는다고 되지 않아요. 해독이 일어나야 할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와 동시에 영양소와 효소들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지방 분해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지방 친화적이었던 독소들이 지방 조직에서 순환계로 흘러나와 수용성이 될 수 있어요. 1, 2단계 간 해독할 때 에너지에 쓰일 비타민과 항산화 식품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지방 분해도 되지 않고 다시 해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 하나 볼게요. 독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방 친화적이라는 것.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점차 지방에 쌓이고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한 지방 분해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독소가 축적된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살은 더 불어나고 염증 수치는 높아져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독성 물질은 지방에 축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고 우리 몸은 정교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부와 폐, 신장, 대장 등 각 장기들은 몸 안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은 간인데요.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 지용성의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있어야 하는 것.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독소는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온몸을 돌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해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다이어트는 요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우리 몸은 정교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러 장기들이 해독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영양소가 부족하면 독소는 충분하게 해독되지 않고 재흡수되고 결국 몸에 더 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디톡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 디톡스인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장이 우리 몸 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식물들이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우리 몸의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의 문제로 발전하게 돼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하죠. 그것도 정말 월등한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요즘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장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5%, 도파민의 70%가 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장 건강은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보는 그 하루의 성과에 따라서 아침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쾌변하면 너무 기분 좋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장청내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이 깨끗해야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대인의 대부분이 장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 적신호의 결과로 오는 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인데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만병의 근원이 되고 모든 병의 99%는 장누수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엄청 많은 연구 문헌들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책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장은 소화흡수 외에도 장내 미생물이나 독소 등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1차 방어벽 역할을 해요. 장내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세포 사이에 원래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던 그 치밀 결합이 약해지면서 장 내벽에 세포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고 또 그 틈으로 독소들이 순환계로 흘러 들어와서 전신으로 다시 전달되고 그러면 각종 염증이나 질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장누수 증후군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식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식습관을 개선하고 쌓여있던 습변을 제거하고 장내 환경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유익균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면역이 올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자가 치유력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또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장기간의 안 좋은 식습관이 이어지면서 장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심각한 불균형에 이르렀다. 최근 간편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가정이 늘면서 가공식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식생활의 변화로 우리의 장이 병들고 있습니다. 네, 즉석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은 장내 세균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장 안에는 좋은 유산균과 나쁜 그 유해균, 부패균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들은 나쁜 균, 유해균들은 많이 증식을 시키고 또 좋은 유산균들은 억제시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뇌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우울증은 세로토닌 결핍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때문에 장 건강은 우리의 기분과 직결됩니다. 안 좋은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들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면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쉽게 변비가 생기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자꾸 좀 깔아앉고 이렇게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게 되는 거죠. 장에서의 그 미생물의 이 생태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이 정서에도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식생활이 지속되면 나쁜 음식들을 먹고 자라는 장 속 유해균이 증식하며 각종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들은 장 점막을 공격해 촘촘했던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고
벌어진 틈으로 장을 통과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에서 그 배설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이 구멍이 나 있다든가 이런 새는장 증후군처럼 그렇게 되면 그 해독됐던 물질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해독한 게 다 그 처음부터 돼버린 내 몸에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장벽을 뚫고 나온 독소들은 몸을 떠돌다가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서는 다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독소가 장과 간을 순환하게 되는 것. 결국 간과 장 모두 부담을 안게 되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지 해독된 그런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장을 이제 제3의 해독기관이라고 합니다. 잘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장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이제 지방에서 독소가 배출됐던 배출 단계, 그리고 간 디톡스가 필요한 중화 단계, 그리고 장 디톡스를 하는 배설 단계까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대로 된 해독이 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점심에만 일반식으로 하시고 나머지 아침, 저녁에는 유동식, 쉐이크식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야 돼요. 간 해독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 단백질, 그리고 또 장 해독에 필요한 식이섬유, 유산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복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까 에너지는 소화하는 데 우선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독까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 식사 후에 12시간 공복이 필요하고 아침 저녁에도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서 5512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간을 꼭 지켜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루 물 2리터 이상 마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물을 정말 안 드시더라고요. 원활한 디톡스를 위해서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정말 좋은 물, 미네랄이 있는 물을 마셔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해독은 우리가 3주간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번 했다고 해서 내 몸은 이제 건강해졌어, 깨끗해졌어, 끝! 이게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독소는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쌓이겠죠. 그래서 3주간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평소에 활용하셔서 식생활을 점검하는 습관을 이어나가시길 당부드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질병이 없는 경우 1년에 한 번, 만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 좋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독소가 사라지면 우리가 장과 간을 디톡스해서 독소가 사라지면 내 몸에 있는 질병과 비만이 사라진다고 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프고 살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톡스는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방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쌓인 독소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는 디톡스는 건강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톡스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묵은 독소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디톡스의 스위치, 그 스위치를 끄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와 지구 2바퀴 반이 넘는 길이를 가진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쉬운 게 바로 우리 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쓰이고 잘 배출되는 거, 대사가 잘 되는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한 바로 첫 번째 단계가 제대로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먹은 게 바로 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선택해서 먹기 때문에 잘 먹으면 그로 인한 보물 또한 내가 갖고 잘 못하면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퀸 쿠킹 클래스 추천하거든요. 저도 진짜 정말 편리함을 추구했던 똥손을 가진 워킹맘이었는데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기준도 좀 알게 되고 정말 쉽고 너무 간단한데 또 영양은 충분한 그런 집밥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 해야 하는 그 요리를 한번 배워서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같이 오신 분들과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 문의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수는 불을 꺼줄 뿐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의사도 소방수와 같아서 급한 불은 꺼주지만 건강하냐 마냐는 각자의 몫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의 건강은 의사의 책임도 아니고 의사의 실력과도 무관하대요. 개인의 실력이라고 하는데 책임져 주지 않는 의사를 믿지 말고 우리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모두 만나시길 바라고 디톡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 중에 사례 조금만 공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디톡스 하신 분들 중에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인바디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디톡스 3주 하고 나면은 개개인마다 또 그 변화와 결과가 다 차이가 있어요. 주관적이지만 또 내 기분상 나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괜찮아 하는 분들도 있고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물론 가겠지만 본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인데요. 43세 남성이고 키는 179에 90kg가 훨씬 넘는 비만한 상태였고 평소에 잦은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의 표본이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작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의사가 이거는 다시 재검을 한 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결과이고요. 엄청난 약과 치료를 처방했지만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톡스 관리 2번 하셨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단백질의 양을 보시면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정상 범위에 있고 근데 알부민 수치가 디톡스 후에 엄청나게 상승했죠. 4.9에서 5.8. 아까 전에 말했던 알부민 수치 기억나세요? 이 수치가 높으면 장수한다고 했는데 디톡스가 이분에게 정말 얼마의 시간을 벌어준 건지 좀 궁금했던 그런 수치거든요. 그리고 AST, ALT 간 수치 보면은 47, 54로 이 수치가 둘 다 높았어요. 근데 간세포가 손상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디톡스 후에 27, 19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포스타파제 수치 또한 43에서 24로 다운되었어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감마 GPT 검사는 무려 205에서 53. 이게 더 엄청나네요. 디톡스 했던 기간에는 또 꾸준히 음주를 계속 하셨어요. 계속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생겼던 간 손상이 디톡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질 검사를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429에서 183으로 반 이상 다운됐죠. 중성지방 수치가 83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재검을 했는데도 혼탁해서 수치가 높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833에서 141로 다운됐는데 제가 사람 하나 살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번 수치를 보면은 17.2에서 15.8로 다운되었고 요산 검사 결과를 보면은 10.56에서 5.6으로 거의 반으로 다운되었어요. 통풍은 한번 시작되면 진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반복인데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호전되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AFP, CEA 같은 이제 종양 표지자 수치도 다 감소되었어요.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디톡스의 엄청난 효과가 좀 보이시죠? 최근에 이 검사를 9월 4일 날 했네요. 9월 4일 날 했을 때 의사한테 기존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그 의사 말이 이거는 병원에서 무슨 짓을 했어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무슨 짓을 했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 작년에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처방약을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 편했겠죠. 약만 먹으면 되고 원래 하던 대로 살면 되니까 엄청 편했을 텐데 그러면 당장 수치는 떨어졌겠지만 아마 지금쯤 또 다른 문제와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스스로 케어하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값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 그걸 깨닫고 배우고 그런 부분이 디톡스의 결과만큼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도 이제 40대 초반의 남성인데 보는 것처럼 덩치 아주 좋죠. 해마다 이제 회사에서 하는 정기검진에서 수치들이 거의 이제 상위권에 늘 있었고, 이분 또한 평소에 음주를 아주 즐겨 하시는데, 특히 고기랑 먹는 음주를 즐겨 하셨어요. 그리고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를 몇 번 해본 적이 있고, 또 당연히 그때마다 요요가 왔었고, 최근에는 통풍,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처방약까지 섭취하고 있었어요. 디톡스 프로그램 할 때 일반 프로그램보다 아세로라는 2배, 프로틴도 용량을 늘렸고요. SHN 서플리먼트와 소팔메토를 추가해서 섭취했어요. 디톡스 후에 모든 수치들은 다 감소했는데 보면은 인바디 수치를 보면은 2달 정도 지금 시간이 걸렸는데 2달 동안 체중은 13.1kg, 체지방은 10.9kg나 감소했어요. 내장 지방 레벨이 12에서 7로 떨어졌거든요. 체지방이 10kg 넘게 빠졌지만 골격근 감소가 엄청 미미하죠. 그보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모발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살찌는 것과 이 독소만큼 더 큰 고민이 탈모잖아요. 근데 이 독소가 빠지고 이렇게 영양이 차니까 이렇게 두피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정말 제가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랑 저희 남편이 작년에 함께 디톡스 할 때 중간 점검했던 사진인데 체중이 없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있길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왼쪽이 이제 저희 남편 17일 만에 체중이 9kg, 체지방이 10kg, 내장 지방 레벨이 14에서 9로 다운되었어요. 이거는 엄청나죠. 그리고 저는 10일 정도 했을 때 자료인데 숫자로는 좀 미미하지만 이게 그래프가 예뻐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체중은 내려가고 있고 골격근 올라가죠. 기초 대사량도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디톡스 프로그램의 사례였고요.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함께 보시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실게요. 난 할머니처럼 이타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젊어서부터 자식들 위해 안 해본 일이 없고 지금도 부담 주기 싫어서 저러시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해? 이해 못해. 미련하고 답답해. 왜 이렇게 삐딱하게 울어? 아니, 그쪽이야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까불어? 부모가 진짜 자식을 위하는 일이 뭔지 알아? 아프지 말고 오래 사는 거야. 그깟 돈 몇 푼 물려주려고 아픈 걸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거라고. 알아?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죠. 제가 포항에서 촬영해서가 아니라 남자 주인공이 너무 예뻐서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사실 우리가 돈을 물려주려고 아픈 걸 참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남편 먼저, 아이들 먼저 그렇게 주변 먼저 챙기다 보면 우리 것을 챙기는 게 항상 뒷전일 때가 있죠. 안 그래야지 내가 먼저 내 거 먼저 챙겨야지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드라마에서 신민아가 했던 이 말이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엄마 생각도 좀 많이 났었고 내가 아파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시키는 날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고 건강은 절대 자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직 지금 정말 괜찮을 때 관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우리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정말 나 자신부터 챙기는 예쁘고 멋진 건강한 엄마가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